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으면 살이 얼마나 빠질까요? 아주 좋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원장님, 걷기만 해도 살이 빠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걷기만으로는 살을 빼기 어렵습니다. 아주 슬프지만요. 체지방 1kg를 빼려면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체지방 1kg의 에너지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방 1g은요, 약 9kcal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신체의 지방은 100%가 지방인 것이 아니라 약 80%가 지방, 20%는 수분과 기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따라서 체지방 1kg을 줄이려면 7200kcal를 소모해야 합니다. 이를 걷기 운동에 대입을 해보면요, 1km를 빠르게 걸으면 대략적으로 약 80kcal가 소모된다고 봤을 때 7200칼로리 나누기 80 하면은 90km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하루에 1km씩 걷는다면 1kg를 빼는데 바로 90일이 걸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대략적인 거리는요, 약 420km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심히 걷는다면 4.7kg이 빠집니다. 정말 발가락은 부러뜨겠지만요. 근데 실제로 유튜버들이 서울에서 부산을 걸어본 사례를 비교해보면요, 2주 이상 걸어서 겨우 한 2kg 정도만 감량했다고 합니다. 걷기만으로는요, 살을 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걷기는 꾸준히 하면 건강에 많은 이점을 줄 수 있지만 체지방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칼로리 소모가 필요합니다. 이는 결국 운동 강도와 시간의 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원장님 요즘에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 있던데, 사실 다이어트의 기본은 섭취량인 섭취 칼로리와 소모량인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의 합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칼로리 계산은요, 다이어트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에서 칼로리 제한 없이 계산하지 말고 드세요. 특히 저탄고지 같은 경우에서는 제한 없이 그냥 지방만 많이 드시면 살이 잘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방 1000칼로리 먹으면 살 안 찔까요? 당연히 찝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예전에 했던 다이어트처럼 칼로리를 일일이 계산해서 너무 적게 먹지 마라 라는 걸 얘기했지, 어떤 칼로리든 상관없이 많이 먹어라를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칼로리 계산이 중요한 건데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비하는 칼로리가 많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기초 대사량을 알고 활동량을 고려해서 하루에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섭취해야 할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요, 체지방 축적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 기초 대사량이 1500kcal고요. 활동 대사량이 500kcal라면 하루 총 소모량은 이의 합인 2000kcal입니다. 근데 만약 하루 섭취량이 1800kcal라면 하루에 200kcal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루에 만약 내가 500kcal씩을 덜 먹어서 줄일 수 있다면 일주일이면 약 0.5kg의 감량이 가능합니다. 우리 500kcal면 한 라면 한 그릇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라면을 하루에 한 그릇씩 덜 먹는다 하면은 일주일 동안 이거 안 먹는 것만으로도 0.5kg을 뺄 수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 걷기는 칼로리 소모가 너무 미미한데 운동으로 의미가 좀 없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걷기만으로 살을 뺄 수도 있지만 이 소모량이 아무래도 제한적이어서 기간이 오래 걸려서 지칠 수가 있다는 거지, 걷기로 하나도 안 빠진다는 아니에요. 제가 100kg일 때 제일 먼저 했던 다이어트 방법이 바로 걷기인데요. 살이 생각만큼 안 빠지다 보니까 하루에 8시간씩 늘어나게 됐어요. 근데 이때 제가 발이 평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은 맨날 물집이고요, 찢어져서 피도 나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걸었어도 그냥 걷기로는 살 빼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가 됐죠. 그런데 제가 이 걷기와 세 가지를 같이 했더니
제가 재수 끝나고 한 90kg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55kg로 한 약 35kg 정도를 뺄 수 있었어요. 걷기로 살 뺄 수 있는 3가지 방법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걷기만으로 칼로리 소모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식단 조절과 병행해야 효과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400kcal씩 걷기로 소모를 한다면 이때 식단으로 하루 300kcal씩 덜 먹는 것을 병합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700kcal씩을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10일 동안이면 이 10 곱하기 700kcal, 약 7000칼로리, 한 1kg 정도의 감량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이 식단 조절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살이 쭉쭉 빠지는 다이어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식단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잘못된 식단은 아무리 많은 운동을 해도 체중 감량을 어렵게 만들어요.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와 함께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걷기 운동은요, 내가 먹은 걸 다 태우겠다 라는 목적이 아니고요, 소모를 도와주는 부가적인 요소로 생각해 주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두 번째 비법은 바로 기초대사량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대사량이랑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생명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입니다. 기초대사량은 전체 에너지 소모량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기초대사량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평소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어 정말 숨만 쉬어도 살 잘 빠지는 체질이다, 이게 되는 거죠. 단순히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기초대사량을 높여서 매일 꾸준히 소모되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사실은 활동 에너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 다이어트에는 효과적입니다.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다이어트를 해도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요 현상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을 높이면 평소 생활에서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어 체중 조절이 더 쉬워지는데요. 이는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체중 감량이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기초대사량이 높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바로 걷기 운동을 할 때 최소 30분 이상 시행을 한 겁니다. 걷기 운동의 지방 연소는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지나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운동 초기 20분 동안은 주로 탄수화물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20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 연소가 활성화되죠. 따라서 최소 30분 이상을 걷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럼 과연 적절한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숨이 좀 차는 강도여서요, 옆에서 물어봤을 때 대답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정도, 바로 중강도 운동 이상을 하실 걸 추천합니다. 걷기를 통한 지방 연소 효과는요,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에 비례합니다. 걷기 운동을 시작한 후 처음 20분은요, 체내에 저장된 탄수화물이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그 이후에야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짧게 걷는 것은 탄수화물만 소모하게 되어서 지방 감량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이어트 시 지방이 마지막에 소모가 될까요? 다이어트 중에 지방이 가장 마지막에 소모되는 이유는 에너지원의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지방은 우리 몸의 비상에너지 저장고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고갈된 후에야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되는데요. 이 때문에 지방을 효과적으로 연소하려면 운동을 지속적으로 오래 해야 하고 동시에 식단에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만 합니다. 의사들이 근데 다이어트 운동하면 1번으로 바로 걷기 운동 추천하거든요. 근데 이 걷기 운동 추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칼로리 소모 때문만은 아닌데요. 걷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참 이로운 운동입니다. 우선은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대사 속도를 높이고 지방 연소를 촉진합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거든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정신건강 개선 효과까지 있는데요. 걷기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서 다이어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이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쉽고 편하게 실천할 수 있어서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신뢰할 만한가 해서 연구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마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은 체중 증가율이 낮고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걷기 운동을 좀 더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걷기 운동은 그저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고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벌 워킹입니다. 일정 시간 또는 거리마다 걷기 속도를 빠르게 느리게 조절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효과는 인터벌 운동은 아무래도 기초대사량을 높이고요. 짧은 운동 시간 동안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도와줍니다. 다음으로는 노르딕 워킹입니다. 노르딕 워킹은 스키포를 사용하는 것처럼 두 개의 포를 잡고 걷는 방식입니다. 팔과 다리 모두 사용하여 전신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상체와 하체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전신 운동이 가능하고 일반 걷기보다 20에서 40%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언덕 오르기입니다. 평지가 아닌 언덕이나 경사진 곳을 걷는 방식인데요. 신체의 다른 근육군을 활성화하여 더 강도 높은 운동이 되는데요. 다리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고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심혈관 기능도 크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 혹시 언덕이 없다면 이 러닝머신에서 경사도를 조절해서 언덕을 걷는 듯한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량조끼 입고 걷기입니다. 무게가 있는 조끼를 착용하고 걷는 방식인데요. 조끼에 있는 추가 무게를 더함으로써 걷기의 강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많은 칼로리를 아무래도 소모할 수 있고요. 근육과 뼈의 강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 중량조끼는요, 골밀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를 너무 많이 하면 무릎과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에 맞는 무게를 선택을 꼭 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걷기 명상입니다. 걷기를 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주변 환경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걷기의 스피드를 낮추고 천천히 걷는 동안 호흡과 발걸음에 집중을 합니다. 걷기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스트레스를 줄여 체중 감량에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죠. 저널 오브 헬스 사이콜로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걷기 명상은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지속적인 체중 감량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단순히 걷기만으로 살 빼기는 어렵습니다. 걷기는 식단 조절과 병행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이 중요해서요. 최소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다이어트 걷기의 핵심입니다. 결국 매일 1km를 걷는 것만으로는 사실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식단과 꾸준한 운동 습관을 병행하면 서울, 부산도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습관 만들어 다들 꼭 성공해 봅시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